리걸마인드 연구소 조문숙 소장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분들이 리마연에 찾아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이미 정해놓고 여기 선거운동 하겠다 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리마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 와서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거 다 문제될 것은 없죠. 사실 요즘에 선거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래된 리마연 식구들은 실제로 신이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마연은 윤석열 후보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실제로 소위 우파 유튜버들을 돌아보면 또 이재명 후보가 뭐가 문제가 많다 이러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더라도 조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리마연 오랜 멤버십 회원들이라든지 구독자들 그리고 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러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왜 리마연이 지지해주지 않느냐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늘 이야기를 했죠. 선거는 한때입니다. 3월 9일 선거로 대통령이라는 일꾼을 뽑아놓게 되면 물론 한 5년 갈 겁니다. 도중에 쫓아내지 않으면. 그런데 그 앞으로 일을 시킬 일꾼한테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이 간절히 되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 밀어주자. 또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저 사람은 민주당 색깔이니까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누가 됐든 한번 찾아봐서 여론조사 지지율 높은 사람으로 찍어주자. 이렇게 대충 해도 되는 것인가? 항상 그런 이 지금의 실정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랬을 때도 어땠습니까? 지금 또 어떻습니까? 나는 보수 여러분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보수는 좌우 나눠서 한쪽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어째서 지금 보수는 한쪽 편이 돼버렸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편이 되고 그래서 그 전인 이명박 대통령 측을 공격하고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후보가 나왔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 편이 돼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버리고 있죠.
국민의힘에 들어가 보면 그 이전의 모든 정권을 다 비난합니다. 적폐라고 감히 이야기를 해가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나타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 많은 국민들을 틀딱이라고 하면서 또 그쪽에 가서 붙어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틀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에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마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광고판으로 선거를 무슨 상품 광고하고 장사하듯이 돈 놓고 돈 먹기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쓸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 국민이 아닌 겁니다. 일하는 일꾼을 뽑고자 하는 선거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리마연에 와서 이렇게 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여러분은 누구의 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북측의 김정은이가 지금 새해 들어서 연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미국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응징 폭격이 일어났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별로 신경 안 쓰죠. 우리를 향해서 노리고 있는 무기를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 쐈다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선거 그 동향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수시로 바꿉니다. 어떨 때는 세게, 어떨 때는 그렇지 않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북측에 대해서 미소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들 이러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죠. 당장 우크라이나 소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벌써부터 철수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민간인들 다 즉시 나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병되면 나토에서 최신 무기를 갖다 놓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문제 생기면 이웃나라로 대피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는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세계대전이 멈춘 지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평화의 세기는 저물었습니다. 세계의 움직임을 봤을 때 덜 떨어진 공무원,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아놓게 되면 그 국민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윤석열이 인기가 있으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 그래 좀 밀리면은 서로 다른 사람 영입해서 지지율 높여갖고 둘 중에 누구 하나 이렇게 뽑겠다. 그거야 그들의 욕심이죠. 그 두 사람이야 대통령 자리에 한번 앉아보니까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앉으면 대한민국은 전쟁에 휩쓸립니다. 다를 게 없죠. 왜냐? 그들이
국가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킬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살아온 인생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헌법을 준수하겠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충성을 맹세하겠다. 그리고 그런 자들 중에서 국민이 어느 누군가를 신임해서 일꾼으로 뽑아놓고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만일 한치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한순간이라도 주인인 국민에게 거역하면 즉시 끌어내린다 하는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무엇입니까?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나에게 떡을 달라, 나에게 밥을 달라, 돈을 달라. 이게 국민입니까? 거렁뱅이들이지. 집이 있어도 거렁뱅이입니다. 수억 재산을,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어도 역시 돈 앞에 가서 그들의 구두코를 핥는 이런 천박한 국민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전국이다 해서 다들 입 가진 자들은 나서서 누가 잘났네, 윤석열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나서서 편을 들고 국민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그래, 리마연에 오는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러면 누구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악은 누구냐? 이런 한탄도 합니다. 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후보자를 후보자로 만드는 기간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그들을 질타해야 합니다. 그들이 헌법에 손을 대겠다, 국민을 밑에다 거느리겠다 이랬을 때 유권자는 힘이 막강합니다. 유권자가 그걸 쳐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자격 없다. 우리는 너희를 뽑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 노인에게 혜택을 주겠다 할 때 그거 혜택 받는 사람들만 좋다고 매달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가 이 못된 후보를 길들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그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똑바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누구를 지지합니까?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재명파, 우리는 윤석열파.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 피해, 그리고 파산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에는 거품이다. 선진국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국민의힘 당내 경선할 때 숫자 얼마 가지고 그거 영향 미칠 수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어느 한 부분 막아버리면 대한민국 머리 숙인다는 거 알고 있고, 미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돈줄 잡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꼼짝 못한다.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도 당했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멈춰 서는 것이 이 빈약한 우리 조국인 겁니다. 그러니 국민은 애들더러 너 뭐를 줄까? 뭐를 해줄까? 이러지 말고 너의 능력을 키워라. 너 스스로 살 수 있게 돼야 한다. 네가 너의 몫을 다하고 거기에 더해서 같이 사는 세상에 뭔가 한 줌이라도 기여하는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대선 예비 후보자들 지금 나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없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목적이 있어서 양심 따로, 나오는 말 따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국민의 삶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계속됩니다. 선거에 출마한 입장이 아니니까 양심을 지키기가 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니 국민은 그런 후보들에게 진실한 말이 나오도록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디 그런 후보자들 앞잡이가 돼서 돌아다니면서 국민을 향해서 똑같은 주구 노릇을 하는 겁니까? 대선 후보는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을 갖추도록 국민도 언론도 지금까지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자기가 선거운동원이 아니라면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비판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 또 특정 그룹에게는 이익인 것 같지만 애초에 그 제도의 원 목적에 반하는 소리를 하는 것들, 대한민국을 망쳐버릴 일들, 이런 거 스스로 걷어내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2월 15일부터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소리는 좀 줄어들 겁니다. 그 이전에 쏟아놓은 쓰레기 처리를 본인들에게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좌파를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실한 공무원으로, 일꾼으로, 리더가 아닌 행정관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3월 9일이 오기까지 누구도 지지하지 말라. 오직 비판만 해라.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앞으로의 5년이 절벽을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은 칭찬을 하겠지만 모든 국민은 항상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흠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월 9일에 선거가 어떻습니까? 비밀선거 아닙니까? 옆에다 떠버리지 마십시오. 천박하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너도 하자. 이런 창피한 꼴이 어디 있습니까? 당당한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비밀리에 자신의 뜻을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